반갑습니다. 네, 오늘 서장 94번째 시간이네요. 321쪽입니다. 여사인 35 여사인 거인에 대한 답서 두 번째 답서네요. 공부가 참 이렇게 우리가 이 공부에 대한 어떤 그 체험이나 어떤 변화를 겪고 나서 이렇게 그 좀 겪어내야 되거든요. 삶 속에서 이게 삶 속에서 이렇게 겪어내야 되는 게 이 공부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짜 공부인데 쉽지가 않다는 거를 이제 많이 느낍니다. 살다 보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어떤 그 경계들이 똑같은 게 없잖아요. 매번 이렇게 다 달라지고 거기에서 뭐 항상 좋은 어떤 경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떤 즐거운 일이 있고 그 즐거운 일이 또 다 하면 또 이제 괴로운 일이 있고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온갖 물결,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제 물과 물결에 비유를 하죠. 마음은 이제 물이고, 바다에 보면은, 우리가 큰 바다를 생각해 보면은, 그 온갖 물결이 막 출렁거리잖아요. 뭐, 거의 뭐 쓰나미급의 그 파도가 있는가 하면, 이제 그냥 뭐 아주 매끄러운, 그냥 뭐, 물고기의 비늘과 같은 그런 상태의 파도가 있는 것이고, 파도는 있긴 있는데 그 높고 낮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으로 이렇게 치부하는데 뭐 파도가 높게 치든 낮게 치든 물결일 뿐이고 또 물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어떤 경중이나 높이나 깊이에 상관없이 모든 것이 마음 하나다, 즉 물일 뿐이다라고 우리는 이제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공부의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문득 와닿고 그 물이라는 것이 물에 비유된 성품이 바로 이거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가운데 변함없는 이거를 말하는구나, 이 마음자리를 말하는구나라는 어떤 그 체험적인 그 변화가 오고 나서도 그 오랜 시간, 그러니까 그 삶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온갖 경계가 또 잔잔했던 그거가 높게 일어나고 높은 게 또 잔잔해지게 막 오고 또 그 때에 따라서는 그 파도라는 것이 스스로의 어떤 그 생존이나 건강이나 행불행을 좌우할 정도로 크기도 하고 그 모든 물결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도 무림이 분명하냐, 그리고 그것이 늘 여여하고 다르지 않냐. 그래서 그 온갖 물결의 그 위력이라든가 그 높낮이에 따라서 자기 마음도 덩달아 막 그 미혹해지지 않냐, 이런 거를 이제 보고 또 그렇게 그 삶을 이렇게 겪어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를 이제 느끼거든요. 공부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 공부는 진짜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살 얼음판 위를 가는 거와 같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이거를 선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미끄럽다라고 하거든요. 미끄럽다. 참 미끄러운 길이다 이게. 그러니까 길을 갈 때 바르게 가는 거는 바르게 서서 가는 게 그게 우리가 어떻게 치우치지 않고 가는 건데 그 길에 기름칠이 돼 있고 기름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발을 제대로 디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에 비유를 하는 거죠. 이 온갖 파고 가운데서도 여여부동하게 아무 일 없는 그 실상에 밝게 이렇게 그 견뎌내기가 참 미끄럽다, 이게 쉽지가 않다. 옛 어른들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험난한 여정이다.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간 진짜 공부는 뭐냐면 문득 체험해서 그게 다가 아니고 그건 시작일 뿐이고 자기 전생의 그 속에서 이게 구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뭔가 어떤 물결이 일어나더라도 늘 물일 뿐, 즉 늘 하나라는 거, 물일 뿐이라는 거, 변함이 없다라는 거는 그런저런 일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높은 뭐 행복한 일이 있고 불행한 일이 있고 그게 다 하나지라는 이해이지만
진짜 그게 하나가 되면 그 행복한 일과 불행한 일이 없어요. 진짜 그 어떤 체험의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공부가 이거야 돼야지 우리가 진짜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뭐 20년, 30년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시는 분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마음에 그 어떤 끄달림, 뭔가 사로잡혀 있는 게 없나 이런 거에 그 좀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그냥 입으로는 다 막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알아듣는 것도 뭐 장애가 없는데, 정작 자기 스스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온갖 집착과 탐욕과 추구와 이 그 어떤 그 끄달림과 이런 것들이 막 치성하거든요. 근데도 입으로는 막 진짜 부처인 척 얘기하는 거라, 그거는 진짜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은 자기 삶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하시라는 거를 좀 당부드리고 싶고, 저 스스로도 항상 그런 거를 이제 그 보고 어둡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공부 과정에서도 이 감각이 열려요. 어느 지점에 마음을 두어야지 외면하지도 않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사로잡히지도 않는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 미세한 부분, 자기 감각이 열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게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로잡히고 흔들리고 끄달린다라고 이런 그 서양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요. 동일시라는 건 뭐냐면, 말하자면 분별 집착이에요.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분별 집착.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도 분별 집착, 동일시 때문이거든요. 뭐에 대한 동일시냐? 대상에 대한 동일시예요. 대상. 근데 사실은 우리는 대상에 대한 동일시라고 얘기하면 나는 따로 있고 요 꽃에 대한 동일시, 종에 대한 동일시, 이걸 말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동일시라는 거는 분별 모양이 있는 거에 대한 동일시예요. 그게 어떤 물질적인 눈 밖으로 드러나는 세계이든, 아니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든, 아니면 자기 존재감이든, 뭔가 자기 존재감이라는 것도 대상이고 형태가 있는 거거든요. 타인과 구분되는 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동일시라는 말을 들어도 자기는 배제해. 그냥 내가 어떤 꽃을 집착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편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나라는 거에 대한 집착도, 그것도 동일시라는 거를 우리는 미세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배제한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대상이에요. 나도 대상이라는 걸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서 이제 미세한 어떤 분별 집착심에서 벗어나는 그 기나긴 어떤 시간이나 그 여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것조차 이게 대상이고 대상이라는 건 망상이고 허상이고 무상하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멈춰있는 적이 없어. 나라는 게 내가 어제와 오늘의 내가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내와 지금의 나는 달라요. 또 지금의 나와 1분 후, 1시간 후, 그 다음에 우리 일주일 후, 1년 후가 달라요. 시시각각. 그러면 나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건 나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라 그걸 문득 뭘로 깨달으셔야 되는 거야. 그 어떤 체험적인 변화가 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나를 다루어야 되고 남과 상대해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자꾸 동일시가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라. 근데 거기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끄달리는 거를 보면 마음의 어떤 심적 상태가 이런 것이 동일시구나라는 감이 열리는 때가 있고, 이런 것이 분별 집착이구나라는 감이 열리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먼 대상은 그게 쉽게 보이는데, 아주 밀착되어 있는 대상들 있죠. 그게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이거나 자식이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밀착되어 있고 맨날 부대끼며 살기 때문에 그 존재가 나인지 내가 그인지, 내가 자식인지 자식이 나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여백이 생겨야 되고 틈이 생겨야 되고 공간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
공간이 심리적인 공간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게 동일시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분별 집착 딱 달라붙어 있는 데서 어느 정도 떨어져. 외면해서도 안 돼요. 외면해버리면 이거 회피라. 그렇다고 딱 달라붙어서 집착해서도 안 돼. 이거는 무명이에요. 뭐냐? 어느 정도의 심리적인 공간이 필요해서 묶이지도 않고 회피하지도 않는 이런 이게 공간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걸 알면 항상 거기에서 필요할 때 들어가고 필요 없을 때 나오고 이게 원활해지고 거기에 끄달림 없이 행할 수 있구나라는 그 감이 자기한테 열려야 돼요. 근데 심리적인 공간이 생겨야 된다. 그게 동일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분별 집착에서 떨어져 나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잘라버리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고 눈 감지도 않는 그런 심리적인 어떤 공간, 심리적인 공간, 텀. 그게, 이런 상태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말하자면, 무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혼침도 아니고, 도거도 아니고, 뭐 들뜬 것도 아니고, 사로잡혀서 막 들뜬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안 봐가지고 어두운 것도 아닌 상태구나. 그래, 이게 바로 균형 잡힌 삶이구나라는 거를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미세한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이 열려야 된다는 거. 틈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 틈이 생기되 도망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런 것을 문득 이제 요즘은 이렇게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나름대로 공부하다 보면 자기만의 이게 언어화해서 표현할 수가 없는 건데 최대한 가까운 말로 표현하자면 그런 식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공간이 생겨야 된다. 우리가 자칫 아주 밀착되어 있는 존재들한테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사로잡히고 끄달리고 마음이 심란해지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겨야 되는 여러 가지 감각들인 거예요. 이렇게 뭐가 집착이고 뭐가 회피인지 그게 뭔지를 자기 안에서 이렇게 발견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 스스로가 중심을 잡고 이리 치우치지도 않고 저리 치우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회피도 치우친 것이고 사로잡힘도 치우친 거예요. 그 균형 잡힌 어떤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이 동일시가 일단은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것이 모든가 무상한 것이고 허공과 같은 것이고 머물러 있지 않은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딱 묶여 있기 때문이거든요. 대상. 그래서 묶여 있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딱 사로잡혀 버리면 그것이 원래 실체가 없는 것인데 실체가 있는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세계가 나라는 어떤 사람도 있고 이런 사물도 있고 뭐가 있다라는 그 믿음이 강하거든요. 그건 실제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자기 믿음.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습득된 어떤 지식을 믿은 결과 존재가 되는 것이지 원래 객관적으로 이런저런 것들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그런 거를 많이 경험을 하죠. 마음에 두고 있는 거는 늘 있는 거야. 근데 늘 그 길을 지나다녀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분별한 적도 없는 거는 내 생에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 자기 경험을 벗어난 그런 세계가 없거든요. 이 우주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요, 모두 자기 경험의 세계인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는 세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다. 지금, 자기가 경험하는 세계 외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있지 않느냐. 과거 몇백 년 전에 우리나라 역사가 이랬고, 분명히 그 시대에 누군가가 이렇게 살았고, 나라를 통치했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사실 그 문제가 상당히 큰 장애였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마음 하나라는데 모두 이 마음 거울에서
투영된 것이라는데, 그러면은 객관적인 세계가 따로 없고 모두 다 이것이 자기 주관성의 창조물이라는 것인데, 그럼 내가 다 이게 경험하는 세계잖아요. 근데 분명히 나는 어렸을 때 배웠고 그걸 가르쳐줬고 역사 시간에도 배웠고 책을 통해서도 이런 세계가 있고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뭐 태평양 너머의 미국이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이러한 사람이 살고 분명히 TV에서 보고 라디오에서 뉴스를 보고 그다음에 신문을 해서 보고, 그럼 그게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왜 그게 자기 어떤 이 경험 세계를 벗어난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내가 그것을 직접 보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가면은 분명히 있을 텐데 왜 그게 따로 있지 않느냐고 하느냐.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 왜냐하면은 그런 것이 있다라는 분별이 항상 동원돼야지, 그러니까 그게 감각적인 분별이든 정신적인 생각 사유이든 간에 자기한테서 그런 분별 작용이 일어나야지 그게 있어요. 그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과거가 있다라는 거는 지금 내가 분별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가 분별하기 때문에 과거 몇백 년 전에 우리나라에 누군가가 살았다가 되는 것이고, 지금 머나먼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는 내가 꿈꿀 때 있습니까? 내가 항상 눈 떠서 분별할 때 있는 거예요. 그게 TV를 통해서 보든 신문을 통해서 분별하든 아니면은 뭐 다른 식으로 분별하든 간에 항상 깨어서 의식이 작용할 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존재들은 그러니까 분별이 앞선 것이지 존재가 앞선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분별을 통해서 그것이 인지가 되고 그것이 있는 것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인지되지 않는 세계는, 그거는 인지되지 않는 세계는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다 인지된 세계예요. 우리가 살아서 인식하고 인지할 때만 세계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게 없을 때는 세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거는 다 생각에 의지해서, 분별에 의지해서 세계가 창조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모든 선사들은 얘기해요. 한 생각에 우주가 창조한다. 생사도 뭐 살고 죽는 것도 바로 생각이다 이거죠. 생각으로 분별할 때 생사가 있는 것이지, 생각으로 분별하지 않을 때는 생사도 없고 나라는 것도 없고 남이라는 것도 없고 이 세계도 없고, 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계도 분별하니까 가보지 않는 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가본 세계, 가보지 않는 세계가 다 분별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맞아, 달나라가 있다. 달나라에 가더라도 이 분별을 통해서 달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우스갯소리 같고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엄청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를 180도로 바꿔놓는 인식의 전환인 거예요. 우리는 객관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이 믿음이 너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차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람도 있고, 사물도 있고, 사건도 있고,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고. 근데 그 모든 시간, 공간, 사람, 사물, 그런 것들은 지금 이 한 생각, 지금 당장에, 그것도 언제? 옛날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 생각, 지금 일어난 생각. 그래서 나는 언제 태어났냐? 지금 이렇게 분별할 때 태어난 것이고, 나는 언제 죽느냐? 지금 이렇게 분별할 때 죽는 거예요. 분별이 없이 우리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순식간에. 그런 사람한테는 죽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죽음을 경험한다라고 하지만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산 사람한테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사실, 어디 가서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믿지도 않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죠. 근데 그러면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생각하지 않을 때 어젯밤 깊은 잠 속에 나는 어디 있었냐? 어디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계가 있었습니까? 역사가 있었습니까? 시간이 있었습니까? 공간이 있었습니까?
항상 눈 뜰 때, 깊은 잠이라는 것도 눈 뜰 때의 일인 거예요. 내가 깊은 잠을 잤어라는 거는 깨어 있을 때의 일인 거야. 깊은 잠도 지금 한 생각의 분별이 아니면 깊은 잠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전환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라고 얘기하거든요. 있는 그대로는 객관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 뭐가 있는 게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것이 있는 그대로예요. 뭐가 있는 거? 아,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나니까 생각이 일어나니까 세상이 창조되는 이것이 있는 그대로지. 뭐 이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는 실상을 말하는 실상. 참된 이 세계의 모습이 뭐냐? 그러니까 마음 공부라는 거는 이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뭐냐에 눈 뜨는 거거든요. 그 깨닫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 한 생각에 우주가 창조된다. 한 생각에 시공간이 창조된다. 분별에 의지해서 모든 일이 펼쳐지고 분별이 사라지면 그거는 아무 일도 없다. 물론 아무 일도 없다라는 이 세계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다라는 것도 이 생각에 의지해서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있다 없다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뭐냐?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거는 한 생각 이전 바로 한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이 자리가 모든 이 우주 삼라만상의 뿌리라는 거예요. 근본이란 근본. 호련이 어디서 왔습니까? 네, 울산에서 왔습니다. 대구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여기에서 울산, 서울, 대구가 창조되는 거예요. 어디서 살았습니까?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어디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공간이 창조되는 거예요. 몇 살입니까? 50살입니다. 60살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는 획일적으로 다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위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생각할 때 경험하죠.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지금 이렇다.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는 항상 지금 이때만 실제 경험하지 지금 이때만 항상 실제 하는 것이고 이때만 있다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거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순차적으로 흘러간다라고 망상을 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과거 생각했다가 누가 부르면 그래? 너 여기 있었네. 바로 현재를 경험했다가 그러다가 그 사람을 보니까 만날 약속이 생각나. 이틀 후에 어떻게 해야지 미래가 갔다가 또 그러다가 또 그 일이 있다 해소가 되면 또 과거로 떨어졌다가 또 미래로 갔다가 또 현재 누군가가 부르면 현재로 왔다가 뒤죽박죽이에요. 어떻게 뒤죽박죽? 생각하는 대로. 시간은 생각하는 대로 펼쳐지는 거다 이거죠. 그건 뭐냐? 시간이라는 어떤 객관적인 틀, 그런 프레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간도 마찬가지죠. 공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분별해야지 부산이다, 서울이다, 뭐다, 이렇게 어떤 감각적인 요소까지 동원해가지고 분별해야지. 여기는 공부 모임 방이다, 집이 저기다. 분별해야지 시공간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럼 뭐냐? 모든 것의 근본은 바로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부산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부산입니다 라고 하는 여기에 부산이 있는 것이지 저 객관적으로 부산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철두철미해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 한 생각 이전 자리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가만히 보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에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화수분처럼 끊임없이 온갖 생각들이 일어나요, 여기에. 그게 질서도 없고 순서도 없고 그냥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듯이 그냥 이리 불면 동쪽에서 불면 서쪽으로 흔들리고 서쪽에서 불면 동쪽으로 흔들리고 그냥 인연 따라 정해진 그게 없어요. 그냥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는 이런 걸 우리는 일어난 분별로 정리를 하려고 무단히 애를 쓰죠. 인과적으로 정리하려고 그러고, 응? 시간적으로 정리하려고 그러고, 공간적으로 정리하려고 그러고, 그다음 배운 지식으로 정리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자기가 꿈꾸는 그런 상으로 이 사람 이런 사람이다 정리하려고 그러고, 내가 알고 있는 뭐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정리하려고 그러고. 근데 그 정리된 거는 다 망상이에요. 생각은 뭐 실체가 있습니까? 지금 분명한 사실은 이런 생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것만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 이 생각이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생각의 내용이나 길이나 깊이나 다양성은 다르지만 지금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 어떻게?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근데 이것이 와닿아야 되거든요. 이게 와닿고 나서 뭐가 되냐면 완전히 모든 것이 근원이 이것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돼요. 어떤 거는 이것이고 다른 것은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자기 마음에 심리적으로 이렇게 남아 있으면 세상은 여전히 이것뿐이 아닌 뭔가 따로 있는 듯한 분리감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어떻게는 삶에 반드시 장애로 나타납니다. 걸려 넘어져요. 그게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남아있는 건 뭐냐?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분별의식이 우리 스스로가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알더라도 놓아버리지 못한 것들이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음이 비워져야 돼. 여기에서 아무것도 어떤 실체감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려야 돼. 만약에 이게 문득 와닿으면 모든 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말은 잘해요. 근데 진짜 이것이 되지 않은 한은 반드시 어느 순간에 지금은 그런 장애를 못 느낄지 모르지만 어떤 특정한 파도가 몰려올 땐 반드시 그게 장애로 남습니다. 그래서 자꾸 흔들리고 끄달리고 사로잡히고 괴롭고 불행해지고 근데 원래 그런 일은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생각에 속아서 그런 일이 있다라고 여기는 거거든요. 본래 그런 일은 없다. 처음부터 그렇게 막 원만하게 알지. 어쨌든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내가 듣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치는 것도 아닌 그냥 이 자리, 이 드러나고 있는 이 자리. 이게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소리가 이것이고 사물이 이것인 것이지. 근데 처음에는 문득 뭔가 이것이 딱 다른 것이 딱 소거되고 이것이 이게 분명해지는 어떤 그 체험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따로 다른 어떤 대상 경계와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분리감이 사라지는 것이 이제 그 이후의 공부이죠. 갑자기 문득 궁금해져요. 왜냐하면은 이 말들이 과연 그 자기의 어떤 공부 과정 중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여운을 주느냐, 감흥을 주느냐. 이게 물론 이제 공부라는 것이 뭐 감정적으로 동화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우리가 탁 깨달음의 순간에 이게 여운이 있거든요. 울림이 있거든요. 울림. 그러면서 막 갑자기 서늘해진다거나 뒤통수가 또 속았구나 하는 생각, 또 뭔가에 사로잡혀 있었구나라는 깨어남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공부 과정 중에 막 일어나죠. 근데 그게 참 우리가 사람들마다 갇혀 있는 분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또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장애에 대한 자기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뭘 꼬집어서 얘기를 해줘야지 이 깨어나는 데 도움이 될까.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제 멍해지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근데 가만히 무표정하게 다 앉아 계시니까 이분들 내가 바위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응? 다 알고 계신 듯이 얘기를 해서 여러분은 삶에서 큰 장애가 없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큰 변화, 뭐 그런 별 어려움이 없습니까? 살아가는데. 어려움 항상 있어요. 어떤 유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데 뭐 그냥 그때까지 살아온 삶이 예, 그 이어나가는데 좀그 중간중간에 항상 부딪혀요. 예, 근데 이상하게 또 선생님 본문 듣고 예, 그 본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닿으면 예, 정말 쓸데없는 또 망상을 했구나 예, 하면서 예, 그 하루하루가 다르다는 느낌. 옛날에는 참 많이 끄달려가 다니는데 요새는 오뚜기처럼 예, 탁 갔다가 바로 탁 이렇게 올 수 있는 게 예, 그거를 너니 틀리면 말해. 옛날에는 누가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예, 근데 요즘은 그냥 지줄로 오더라고 해. 예, 오면서 그냥 선생님 말씀 맞다나 뭐 그냥 오는 즉시 녹아내리는 적도 있고 예, 안 그럴 때는 또 항상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밖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의 변화가 제 속에도 확 일어나요. 예, 일어나지만은 옛날처럼 그렇게 막 다그치지 않는다는 거. 예, 옛날에는 막 다그쳤거든. 예, 처음에는 저도 삐리리리 했는데 그게 이제 소리가 없이 스며든다고 말해야 되나? 오면서 벌써 이렇게 녹아내린다. 그런 표현이 그런 표현이 이제 뒤쪽으로 오더라고요. 그 전체적으로 어떤 경계의 어떤 그 위력이 많이 떨어졌다. 예. 경계가 나를 흔드는 그런 힘이 약해지는 거를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느낀다. 뭐 특정한 그걸 떠나가지고 그렇죠. 그런 물론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런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루하루가 이렇게 바빴다면 지금 항상 그날 같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고 그냥 항상 안 변하는 안 거. 변하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전환. 저는 좀 그래서 항상 어제가 오늘 같고. 네. 거기서 그냥 체포 도배이 아침에 출근했는데 예. 또 아침에 또 출근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식. 그 예전에는 그렇죠. 우리가 뭐 여행을 가듯이 스타트 해가지고 계속 시간 속에서 걸어가는 듯한 느낌이라면 지금은 그 심리적으로 이렇게 멈춰 있고 현상만 지나가는 듯한 그런 식의 이제 변화가. 오는 게. 근데 그러면서도 예, 처지거나 이러지도 않고 예, 그냥 항상 달가 있는 느낌. 예, 놈들은 의식은 안 하지만은 예, 또 의식는 말이 귀는 또 기울이시더라고요. 또 당당해졌네. 씨. 옛날에는 내가 좀 안 달고 좀 알아줬으면 싶은데 이제는 안 알아줘도 전혀 일하는 공부한다고 한 소리 해도 좋고 또 안 해도 쓰는 소리 해도 좋고 그런 게 생활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알거든요. 이게 저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옛날 같은 경우 공부를 안 했을 때는 뭐냐면 나라는 어떤 분리된 존재가 있어요. 이렇게 육체를 가진 존재가 있어서 이것이 그 시간과 공간 속을 이제 지나다니는, 걸어다니는. 그래서 뭐 항상 어떤 그 지나다니면 이제 경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내 스스로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뭐 어디 여행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하면서 돌아다니는 느낌인 거야. 근데 이제 공부를 하고 이게 여기에 통하고 변화해 보니까 나는 멈춰 있고 그냥 사물이 지나다니는 듯한 그런 식의 어떤 전환. 그래서 나는 항상 똑같고 어떤 현상의 눈앞에서 이렇게 지나다니는 듯한 그게 뭐 어디 여행을 가든 어디 무슨 다른 곳을 가든 그러니까 항상 나는 이 자리에 있고 일이 지나가는 듯한 예전엔 내가 막 돌아다니는 듯한 그게 뭐냐면 이 몸과 마음이 나라는 데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그 중심성, 내가 이 몸과 마음이 나니까 막 우리는 이걸 분리된 자아로 인식하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경계에 따라서. 근데 이 몸과 마음이 돌아다니고 있는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 바로 이 바탕이
진짜 나구나라는 전환이 오기 때문에 물론 가끔 끌려다니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나는 항상 여여부동하고 현상이 그냥 눈앞에서 지나가는 듯한 사실은 그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과 마음에서 벗어나서 진짜 어디에도 발 디딜 데 없는 이 허공성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말은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멈춰 있는 듯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모든 것이지.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실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게 움직인다고 해서 변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그때 인연 따라 그냥 그 뭔가 반짝반짝 뭔가 그 색채만 달리하고 무늬만 달리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그 변함 자체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항상 그 자리에 항상 제1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1자에. 항상 첫째 자리에서 온갖 경험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의 이제 전이 변화 이런 것들이 와야죠. 근데 이런 게 동반이 안 되면 여전히 돌아다니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공부의 혀후엄도 못 보고 실질적인 공부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다 보면 멈춰져야 됩니다. 멈춰지는 느낌이 들어야 돼. 나는 예전껏 막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멈춰진다는 그런 느낌이 이 일상사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전하고 똑같이 경험을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 늘 여여부동하게 있는 그런 식의 어떤 내적 전환이 동반이 돼야 된다. 그게 실질적인 공부다. 이거는 그냥 모든 것이 이것이다라고 아는 공부가 아니다. 분명히 내 속에서 변성이 일어난다. 삶의 변성, 경계의 변성이 아닙니다. 내 자체가 뭔가 완전히 개혁이 되는 듯한 그런 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좋은 거예요. 그게 공부니까. 근데 시간이 아무리 지난다고 해서 그런 식의 내적인 전환이나 변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고 떠밀려 다니고 있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공부가 됐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나 자신은 이 전체성이거든요. 이 허공성이거든요. 모든 분별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과거도 이거고 미래도 이거고 현재도 이거고 온갖 공간이 다 이거면은 이거는 늘 이대로인 거예요. 이거는 모양이 아니거든요. 모든 모양을 창조해내는 부동자야 이게. 부동의 것인데 모든 동하는 거를 다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는 멈춰 있는데 모든 모양이 있는 거를 다 드러내고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진짜 나이고 이게 진짜 본성이기 때문에 본성이 나이지 뭐 본성이 아닌 게 나입니까? 본성이 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모든 일이 있고 막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고 항상 그 자리인 것 같고 그대로인 것 같고 온갖 일이 일어나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내적인 전환이 와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아무 일이 없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온갖 일을 경험하지만 본래 아무 일이 없다. 왜? 항상 부동이기 때문에. 진짜는 이게 묘해요. 세상이 참 그래서 신령스럽다 하는 것 같아. 무슨 천리안이 생겨가지고 신령스러운 게 아니라 이 현실에 이 눈앞에 있는 실상에 눈 뜨고 보니까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걸어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 이거는 진짜는 모든 늙어 죽음과 움직임과 멈춤을 다 이것이 드러내고 있는 거라. 실질적으로 현존하는 건 이것뿐인 거라. 그러니까 이게 무생법인이라고 하죠. 태어남이 없는 도리. 우리는 내가 태어나서 죽는다고 여기는데 본래는 태어난 바도 없고 죽는 일도 없다. 왜? 생사가 다 여기에서 창조된 환상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생사를 창조하는 자는 그 죽음에 물듭니까? 태어남에 물듭니까? 늘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바로 이것이니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니라. 이와 같습니다 하는 게 이거거든요. 항상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고 여시
항상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다. 온갖 일이 다 있죠. 희노애락, 생로병사, 팔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만나기 싫은가 만나는 고통, 뭐 하기 싫은 거를 해야 하는 고통, 뭐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생각으로 떨어져서 이 개인을 나라고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면 그 생로병사가 다 그냥 뜬구름 같은 일이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편해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인 거예요. 이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인 거예요. 이게 이 말의 결과물이 사람에 따라 때로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슬픔을 조장하기도 하고 매정하게도 보일 수 있지만 있는 그대로 사실이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라. 어떤 사람한테 해탈감을 주기도 하고 자유를 주기도 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운 거예요. 뭐시기만 하다 하면 그것이 분명히 무너지거든. 그럼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 그 형태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탈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모양을 창조하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전지전능인 것이지. 그렇게도 말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말에도 갇히는 게 아니다. 전지전능. 이 자체가 이것인 것이지 전지전능하다는 프레임 안에 들어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지전능도 쓰고 뭐 생도 쓰고 사도 쓰고 꽃도 피고 멈춰 앉아있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뭔가를 선택해서 잡기도 하고 놓아버리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손에 비유를 하거든요. 손에 뭐가 잡혀 있으면 우리가 이게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겠습니까? 비어 있기 때문에 잡기도 하고 놓기도 하고 땡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죠. 근데 우리는 딱 이런 식으로 프레임 안에 가둬버려가지고 이런 것이야. 이게 자유라는 거야. 해탈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갇혀버리고 이거 구속이죠. 이거 자체가 아무리 이름이 자유라도. 진짜 자유를 맛보라 이거예요. 생각 속의 자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호련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생각도 일어나고 감정도 일어나고 사물도 드러나고 소리도 들리고 여기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모든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 우주를 이 세계 우리가 마주한 세계를 한 그루의 나무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한 그루의 나무. 어떻든 간에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데 뭐를 공부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이 세계가 한 그루의 나무라면 나무에는 나뭇잎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도 있고 가지도 있고 나무 둥치도 있고 뿌리도 있고 근데 이 공부는 근본을 깨닫는 거거든요. 근본. 잎을 보는 것도 아니고 꽃을 보는 것도 아니고 열매를 따는 것도 아니에요. 근본이 뭐냐? 모든 잎과 꽃과 나무와 가지가 뭐에 의지하고 있느냐? 다 뿌리에 의지하고 있거든. 그래 뿌리 근자 근본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나뭇잎은 뭐냐? 사물이 나뭇잎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꽃이 뭐냐? 이런 눈에 드러나는 이런 사물들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게 꽃이죠. 그리고 가지가 뭐냐? 이거 건물들. 아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신세계의 모든 건물들이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구축된 건물들. 그게 바로 가지일 수도 있고. 그럼 나는 뭐냐? 열매라.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열매라. 근데 그럼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열매도 아니고 뿌리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라는 분리된 개인도 아니고 타자도 아니고 사물도 아니고 정신적인 사유 속에 일어나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의 근본, 나라는 것의 근본, 사물의 근본,
시간의 근본, 공간의 근본, 정신적인 모든 산물의 근본.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우리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생각이거나 감정이거나 감각적인 경험일 뿐인 거예요. 그럼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뭐냐? 뿌리가 뭐냐? 이거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뿌리가 뭐냐? 지금 잘 쓰고 계시죠.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 이것이 소리가 일어나는 똑같은 본성인 것이고 사물이 드러나는 똑같은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통해서 모든 것이 만법이 귀일, 이 근본, 만법이 귀본,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공부다. 모든 것이 하나가 돼버리면 뭐가 되느냐? 없어요, 그런 일은. 나뭇잎도 없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고 가지도 없어. 물론 있죠. 모양은 있지만 실체가 없다라는 거. 모든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은 각각의 개체성이 다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이 보는데 본 바가 없고 듣는데 들은 것이 없고 어느 거를 들었다 하겠습니까? 들은 거 갖고 와 보십시오. 본 거 가져와 보십시오. 갖고 이거 봤습니다. 이거 멈춰 있지 않습니다. 계속 변하고 있어요. 무상해요. 좀 전에 30초 전에 컵은 없습니다. 머물러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 새로운 어떤 빛깔, 새로운 형태로 계속 성장한다고 해야 될지, 무너진다고 해야 될지, 변화한다고 해야 될지, 멈춰있지 않다고 해야 될지, 하여튼간 멈춰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와 세계가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끊임없이 그냥 생동하고 있어요. 이 사실뿐이에요, 그냥. 그때 우리가 그래서 인연 따라 쓰고 그냥 놓는 거예요. 그때 필요하니까 쓰고 놓는 거라고. 그럼 우리가 그거에 밀착돼 있으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웬만한 건 잘 놓아지죠. 그렇죠? 근데 맨날 부대끼고 살고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래도 가족은 만날 출근하고 학교 가면 안 만나지. 이 몸뚱이는 계속 24시간 계속 붙어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진짜 자유로워지는 것이 공부의 어떤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밀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 몸과 마음은 우리가 밀착돼서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가장 집착이 강한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공부가 이런 것이라는 걸 알고 스스로 몸소 체험한 바도 있으면 완전히 이게 자기 삶에서 구현되고 있는가, 아무것도 없고 나머지가 없고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한가, 어디에도 스스로가 의지하지 않고 집착돼 있지 않나를 좀 뭐랄까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냥 그래서 때로는 좀 대범하게 놓아버릴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좀 미세한 분별에 떨어진 거를 좀 날카롭게 볼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자기 몫인 거예요, 스스로가. 누가 대신해 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묶는 것도 자기가 묶었다면 자유로워지는 것도 자기 스스로의 어떤 공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단 한 글자도 마음에 남아 있으면 안 돼요. 단 한 물건도 마음에 남아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라는 그 글자도 남아 있으면 안 되고 마음이라는 물건도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허공이 돼버려야 돼요, 스스로가. 자타가 다 똑같아져야 되는 겁니다. 한번 이 서장 보겠습니다. 35. 여사인 거인에 대한 답서 2. 님의 아우님인 자육이 들러서 님의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읽어보니 기쁨과 위로가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상한 시간은 재빨라서 100년의 세월이 번갯불 같아 금세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가 옵니다. 똥 닦는 막대기는 어떻습니까? 붙잡을 것도 없고 맛도 없고 가슴속이 갑갑함을 느낄 때가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무엇보다도
조심할 것은 말을 꺼내는 곳에서 바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며 일 없는 곳으로 도망가서도 안 되며 말할 때에는 있다가도 말하지 않을 때에는 없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분이 아직 이 문으로 들어오지 못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똥 닦는 막대기라는 화두를 이렇게 그 대스님이 이 여사인 거인에게 이렇게 제시했거든요. 사인이라는 것은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거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공부를 물었는데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 그래서 똥 닦는 막대기라는 똥막대기라는 화두를 들고 있어라.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공부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기쁨과 위로가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어떤 현상 세계는 무상해서 뭐 눈 깜짝할 사이에 100년의 세월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을 날이 눈앞에 코앞에 닥쳐온다. 근데 그때가 돼서는 그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둘 때가, 그러니까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둔다는 거는 마음 공부를 하지 않고 분별 집착된 마음으로 습관적으로 살다 보면 여전히 죽을 때가 되면 죽음이 고단하고 괴롭고 공포스러울 것이고, 실상에 밝는 공부를 해서 분별 집착심을 놓아버리면 너 그 100년의 시간, 그러니까 죽을 때 임박해서 그게 큰 미련이 없고 크게 마음에 남아있는 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이거예요. 똥 닦는 막대기는 어떻습니까? 자, 화두를 똥 닦는 막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공부의 소식이 어떻습니까? 진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 지금 이 시점에 붙잡을 것도 없고 맛도 없고 가슴속이 갑갑함을 느낄 때가 바로 좋은 소식. 이때가 돼야 된다고. 화두를 공부를 할 때 가장 어떻게 보면 공부에 이게 몰입해서 들어갈 때에 그 진일보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 똥막대기를 하든 이목구를 하든 붙잡을 것도 없어. 이목구를 하든 뭐를 하든 그냥 붙잡을 것도 없고 내적으로. 근데 맛도 없어. 아무 맛도 없어. 그 다음에 그런데 답답하기만 한 거야. 뭔가 시원하지가 않고 답답하게. 뭔가 붙잡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마음 둘 것도 없는데 그냥 답답해서 어찌 할 수 없는 그 지경이 될 때가 아주 좋을 때입니다. 공부가 무르익어 가고 있을 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 공부를 할 때의 심적 상태는 뭔가 강력하게 가로막힌 듯한 답답함이 항상 동반되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화두라는 거를 공부에 화두 참선을 하든 아니면은 설법을 듣더라도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무슨 이런 우린 커튼 같은 것이 탁 이 본성을 보는데 가로막고 있는 듯한 그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 손으로 치울 수가 없는 거야. 확 걷어 젖혀지면은 되게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냥 감질 나는 거야. 뭔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 답답함. 근데 뭔가 눈앞에 있는 것 같은데 시원하게 뚫리지 않고 통하지 않는 그 가로막히는 화수두가 딱 꽉 막혀 있는 그 답답함. 저는 그랬죠. 맨날 이겁니다 하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맞는데 뭘 말하는 건지를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 같은데 안 잡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질납니까? 아마 이게 화두랑 똑같은 상태라고 봐요. 뭐가 뭔지 모르겠고 어디 가서 뭐 수련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분명히 눈앞에 있는데 진리란 바로 눈앞에 있어야지. 내가 찾아가서 있을 거라면 그 진리가 아니지. 여기는 없고 거기에 있는 거라면 무슨 진리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딜 가든 이 눈앞에 있는 것이고 여기를 벗어나 있지 않은 거는 그 맞아. 그 진리라면 그래야지. 근데 그러면서 곧바로 가르쳐 주기도 해요. 그래서 거의 또 설법하면서 이거는 거의 떠먹여주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난 내 입에는 들어오지 않는데 아무리 떠먹여줘도 그러니까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서 안 된다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죠. 얼마나 갑갑하고 그래서
한참 공부에 몰입할 때는 그때는 모르겠지만 돌아보면 그때는 사실 나도 이게 몰입이 안 돼서 공부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간절하지 않아서 자꾸 간절하지 않아서 이제 공부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나고 보니까 진짜 억수로 간절했었구나. 왜냐하면 뭘 봐도 궁금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 갑갑함이 어느 순간 탁 이게 사라진다 라고 할 때는 그 초점의 이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점의 이동. 말하자면 우리는 그러니까 그거죠. 마음이 마음을 봐야 되는데 마음이 경계를 받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마음이 마음을 보는 게 우리가 깨달음이고 체험인데 자꾸 엉뚱한 것만 봤어.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자꾸 이 경계만 본 거예요. 이 경계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상은 경계거든요. 그럼 또 소리를 이겁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만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살아온 습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경계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면 시선이 여기다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 다음에 이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여기에다가 클로즈업 돼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이것이 바로 마음이 경계를 보는 거거든요. 그럼 마음이 마음을 보는 건 뭐냐? 지금 마음이 경계를 보고 있는데, 그럼 마음이 마음을 보는 건 뭐냐? 어떠한 경계도 안 보면 그게 마음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어떠한 경계에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떠한 경계에도 동일시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계에도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 죽을 겁니다. 답답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도대체. 따라가지 않는다, 사로잡히지 않는다, 동일시하지 않는다. 마음이 경계를 본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기 안에서 감이 탁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라는 건 뭐냐? 경계라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시각적인 분별이든 청각적인 분별이든 감정적인 분별, 행복, 예를 들어 불행, 좋다, 나쁘다, 이거 감정적인 분별이거든. 그 다음에 생각의 분별이든 나, 너, 아니면은 자유, 해탈, 깨달음, 정의, 불의, 이런 식으로 생각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건 다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건 다 경계입니다. 근데 그 매 순간 이 마음을 떠나 있진 않거든요. 근데 마음이 자기가 창조한 경계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마음 자체를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쏠려버리면 안 돼요. 클로즈업 돼버리면 안 돼. 그거는 경계에 떨어진 거라. 그럼 어떨 때 깨달아? 종칠 때 깨달아. 종칠 때 깨달아요. 그래서 새소리에 깨닫고 북소리에 깨닫고 이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거나 고함소리나 마찬가지예요. 경계는. 근데 이 경계가 일어날 때 깨닫는데 경계가 일어날 때 경계의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경계가 블랙아웃, 페이드아웃. 저는 그래요. 완전히 경계에 꽂혔을 때는 뭔가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게 체감될 때는 경계가 마음에 없어.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어. 그런 식의 내적 전환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잘 들으셔야 돼. 대상에 떨어지면 절대 그 영원히 100년을 공부해도 공부 안 됩니다. 이목구 할 때 이목구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똥막대기 할 똥막대기에 마음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게 화두가 무엇이든 간에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할 때 이 대상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소리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움직임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모습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도가 뭐냐? 이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이걸 다 창조하고 있잖아요. 늘 이랬고 나중에는 이거와 사물이 둘이 아니라는 그 불의의 자각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무엇보다도 조심할 것은 뭐냐? 이거죠. 말을 꺼내는 곳에서 바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면 이겁니다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 이거 뚝뚝 치는 걸 말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일 없는 곳으로 도망가서도 안 됩니다. 이걸 다 끊어버리고 생각을 끊어버리고 감정을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경계를 끊어버려도 안 된다. 경계가 그러니까 경계에 손대면 안 돼요. 경계는 일어나도록 놔두되 여기에서 경계의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말할 때에는 있다가도 말하지 않을 때에는 없다고 했어도 안 됩니다. 말할 때에는 있는 것 같은데 말하지 않을 때는 없는 것 같은 거 이런 것도 여전히 어떤 대상을 공부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만 세간에 잡다하고 피곤한 일들을 생각하고 헤아리는 마음을 똥 닦는 막대기 위에 돌려놓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헤아리고 또 헤아리다가 마침내 어찌할 수 없는 곳에서 솜씨가 문득 닿으면 곧 스스로 깨달을 것입니다. 일부러 마음을 내어 깨달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일부러 마음을 내어 깨달음을 기다린다면 영원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 세간에 잡대하고 피곤한 일들을 생각하고 헤아리는 마음을 똥 닦는 막대기 위에 올려놓고 그러니까 그런 분별을 다 놓아버리고 오로지 똥 닦는 막대기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뭘까? 헤아리고 헤아리라는 게 아니라 이게 헤아림이 마침내 어찌할 수 없는 곳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해보다가 이 생각하고 분별하는 이 일이 힘을 잃어버릴 때 어찌할 수 없는 곳에서 문득 솜씨가 다하면 뭐? 내가 갖고 있는 솜씨가 뭐? 잘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내가 잘하는 건 생각이거든요. 이 솜씨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분별이 다하면 그 스스로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쳐 떨어져야 돼. 아 진짜 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면 그때 아 대상을 동일시하고 대상에 집착하는 것도 힘드는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것까지 놓아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문득 이게 탁 와닿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은 일부러 마음을 내서 깨달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벌써 생각에 떨어진 거거든요. 왜? 깨달음을 기다려서 오지 않아요. 왜? 이미 도달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마음을 내어 깨달음을 기다린다면 영원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깨달을 거야. 내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깨달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한은 영원히 깨달을 수가 없다. 왜? 이미 깨달아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돌아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도 때가 되면 되겠지. 분명해지겠지. 물론 시간이 필요하긴 해요. 습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오지 않아요. 문득 한 번 더 돌이켜볼 때 여기서 분명해지지 어떤 것이 오지 않아요. 지금 완전해요. 근데 그 완전함을 볼 눈이 아직 안 열린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항상 시야가 밖으로 향하면 안 되겠죠. 항상 바로 이 자리에 이 멈추다 보면 어느 순간 확연해지는 것이지. 근데 이런 말 들어도요, 자꾸 가요, 생각이. 기다리는 미련이 남아요. 이게 추구심이거든요. 이게 새 나가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 이것이 망상이라는 걸 딱 깨닫고는 확 이게 놓아버리게 되는 순간, 눈앞이 좀 확연해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가 완전한 겁니다. 진짜 우리가 경계 속에서 그거 노력해서 애써서 조작해서 근원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거를 빨리 포기를 해야 돼. 그래서 그 경계에 두는 마음을 모두 놓아버려야 돼요. 그럼 진짜 완전함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공부를 오래 해도 쉽지가 않은가 봐요. 진짜 이렇게 막 자꾸 간섭하려고 그러고 바꾸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회피하려고 그러고 굴복시키려고 그러고 이 노력이 끝나지가 않거든요. 그냥 탁 놓아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그냥 자기 스스로조차도 놓아버려야 돼. 그냥 막 인연에 맡겨버려야 돼. 이러다가 죽으면 어쩌나. 죽을 운명이면 죽어야지 어떡해. 그게 이 있는 그들의 서늘한 섭리. 영원히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의 감정으로 봤을 때는 냉혹하죠. 근데 그게 있는 그대로 사실이거든요. 이게. 내가 태어날 때 내 자의적으로 태어났습니까? 태어난 것도 내 뜻이 아니잖아. 그럼 죽는 것도 어떻게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그럼 빨리 수용해버리면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당장 우리가 어떻게 갈지 어떻게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그걸 통제하려고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맡겨버려라.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져요. 우리가 생사 문제 때문에 괴로운 것이지 다른 거는 뭐 막 지금 힘들면 이렇게 힘든 일 하다가 그냥 뭐 어떻게 될까봐 그게 괴로운 것이잖아요. 자꾸 그 생각에 떨어지니까. 그냥 자기 자신을 그냥 놓아버리시라고.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다.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실상이 그런 것이고 그걸 빨리 깨우쳐서 그 진짜 우리가 엽법하게 행한다, 엽법하게 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법답게 살면은 거기에는 뭐 아무런 일이 없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